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제정에 일방적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은 국비를 지원받아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비가 아닌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제의를 통해서 다시 고교 무상교육은 3년간 유예를 하고 그 뒤에도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렇게 무상교육 지원비를 중단하는 것은 정말 모든 학부모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희망을 꺾는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인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입니다. 교육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이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산망과 같은 인프라와 교사의 수업 역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의 준비 정도와 의견 수렴, 또 요즘은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교육감들은 지난 21일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교육감들은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매달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교육 현장. 문제 해결 전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부천은 대장 신도시를 주축으로 한 굵직한 개발 현안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정체된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후반부 시정 방향이 더욱 중요한 이유인데요. 조용익 부천시장 신년대담 주요 내용 이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7월 개원을 앞둔 부천시정연구원. 지난해 관련 조례와 예산이 마련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행안부 허가와 인력 채용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부천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그동안 50년 이상의 도시로서 성장해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어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어느 사업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천시정연구원 추진은 당초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한 차례 불발됐고 조례 통과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반대 이유는 부천시의 낮은 재정 자립도. 조 시장은 시정연구원 설립이 곧 부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서 부담해야 될 더 많은 비용에 비춰보면 저희들에게 지금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권 부흥과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 등 부천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쇠퇴한 도심 환경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원도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원도심의 역세권이라든지 미니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다 좀 역점적으로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3월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만 남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두고는 과학 첨단 산업과 문화 예술 분야를 합한 창의 융합 교육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주요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에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유동수 의원은 조성환 인천시 의원, 신정숙 계양구 의회 의장 등과 함께 계산시장, 작전시장, 효성동 상점가를 돌며 장을 보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SNS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에서 열린 김포 평화 나비 설맞이 헌달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헌달에는 차를 올려 돌아가신 선현 등의 혼을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올리는 전통 달의 의식으로 한강중앙공원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소녀상을 모욕, 희롱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의 소녀상 비하는 역사를 거스르고 친일을 찬양하는 행위라며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종면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인 내일 2시를 진행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매달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마다 지역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내일 2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와 겹친 이번 내일 2시 행사에는 노종면 의원을 비롯해 약 60명이 참가해 여루물 전통시장 등 부평지역 전통시장 3곳을 방문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SNS를 통해 즐기는 장보기, 만족도 높은 장보기가 익숙해져 가는 듯해 반가웠다며 장보기 하면서 만난 시민들, 귀성 인사 중에 만난 시민들로부터 과분한 격려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려 멋대로 사용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 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B사업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출 증빙 없이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해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초과 출장비를 지급받는 등 2018년부터 3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 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인구이동이 4년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10명 중 6명은 경기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9일 통계청의 2024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4만 5천 명이 순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61.3%가 경기도로 이동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 주택 매매량이 14.7% 늘어난 것이 이동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수소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수소 승용차 500대와 수소버스 18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추가 공고를 통해 보조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수소 승용차는 3,250만 원, 수소 저상버스는 3억 원, 수소 고상버스는 3억 5천만 원, 수소 트럭은 4억 5천만 원으로 정액 지급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지역 내 법인 및 사업자입니다. 구매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미래교실 구축 대상 30개 학교를 선정해 미래형 학급 공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실형 일반 지역은 27개 학교, 교실형 도서 지역은 3개 학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미래교실 사업은 현재까지 235개 학교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 건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간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설계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간 재구조화 역량 강화 연수와 인력풀 및 컨설팅단을 운영해 대상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포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수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설날인 지난 29일 낮 12시 15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발생 약 5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축사 2동이 불에 타면서 돼지 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천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며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은 5천 명이며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 청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2월 1일부터 부천 춘해 수소 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기존 킬로그램당 1,900원에서 9,900원으로 1,000원 내립니다. 이번 조치는 수소 자동차 충전비 부담 완화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1회 충전 시 비용을 이전보다 약 4,000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춘해 수소 충전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수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김포시가 민간 건축물 등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김포시에는 현재 개방 화장실 44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는 개방 화장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방문해 비상벨 설치 여부, 남녀 분리 여부, 개방 시간, 시민 접근 용이성 등을 평가하고 개방 화장실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개방 화장실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화장지와 핸드타월, 물비누 등의 화장실 편의 물품이 1년에 최대 13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개방 화장실 지정 신청서는 김포시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하숙과의 전화나 방문, 우편으로 문의하거나 제출하면 됩니다. 부평구가 2월 3일부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노인과 어린이 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철거 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전액 지원되며 이외에는 한 동당 352만 원이 지원됩니다. 비주택도 한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누리집 또는 구청 환경보전과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